안녕하세요. 방문각 남부고시 온라인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추가 채용 7급 문제, 자, 5번 문제에 대해서 비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다시 변경된 답안에 맞춰서 찍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해설은 많으니까 오늘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 뭘까 고민한 끝에 이 문제를 정말 가열차게 비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맞으신 분들도 틀리신 분들도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강사들을 탓할 문제인지 서울시를 탓할 문제인지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5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주체 그리고 객체 상대 높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체크하게끔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들 높임법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이거예요. 상대 높임법은 모든 문장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원래 변별 짜질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변별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 거죠. 네. 자, 근데 당연히 상대 높임이 있는데 우리한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라고? 예, 수험생들이 이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시험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건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하면서 이전에 작년, 멀지도 않아요. 작년 지방직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똑같은 어떤 요소를 똑같은 유형으로 그 대신 깔끔하게 낸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플러스로, 높임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마이너스로, 그리고 해요체를 플러스로, 자, 그러니까 높이려는 의도를 플러스로 표현한다. 그래서 높임법에 이렇게 의미자질 기호를 사용한 건 첫 시도가 아니었어요, 서울시에서.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낯선 유형을 봤을 때 한 번 출제가 된 툴이 있다면 그 툴의 의도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은 모든 문장이 있는데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 즉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 문제의 기억으로 맞아, 상대 높임은 높일 때 플러스고 그리고 낮춤의 표현일 때에는 마이너스를 쳤었지 라고 이전 기출문제를 믿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상대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거 나왔고 여기 들였다, 반말이라 상대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서울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서울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정발문이죠?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이전 정답은 원래 2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바뀐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어머니께서 주체 높였고 영희에게 객체는 높임 대상이 아니고 과자를 주셨다. 이때 시 주체 높임이니까 다 주시었다. 그래서 지금 상대 같은 경우는 헤라체이기 때문에 자, 상대 높임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지방직의 논리로 하면 그러면 상대 높임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던 친구들은 지방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는 상대 높임에는 모두 다 높임이 있지만 여기서는 높이지 않았으니 낮춤 의도다. 자, 그래서 상대 마이너스 상대구나. 자, 이렇게 판단해서 이 선지가 맞다고 판단을 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바뀐 정답 1번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을 만든 논리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상대 높임은 모든 문장에 있잖아. 상대 높임은 모든 문장에 있으니까 상대 높임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볼게요. 자, 나머지 선지에 2번에 보니까 상대 플러스, 자,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상대 플러스, 자,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상대 플러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주체고 객체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모든 문장에 상대 높임 있지롱. 그런데 그거를 아나 모르나 보겠다, 이런 의도로 냈다라는 거죠. 아마 서울시가 답안을 변경했을 때는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면 그렇게 밀어붙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답안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빤히 보이는 과정이죠. 사실은 서울시는 답안을 애초에 문제의 정답이었던 2번을 목적하고 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2번을 목적으로 하고 문제를 냈어요. 자, 어떻게? 자, 여기서 영희가 자, 여기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해서 주체는 높이지 않았고 영희가 그 다음에 할머니께 객체 높임 드리다 라는 특서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렸다 니까 상대 높임 뭐죠?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래서 답안이 2번 나오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전 정답을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냈을 거예요. 주방지 보세요. 드렸다죠? 이거 참고 안 한 것 같아? 난 참고한 것 같은데. 문장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지방직이랑? 그쵸? 다시 서울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냈는데 보기를 다시 꾸리다가 조건을 누락한 거죠. 상대 높임에 대해서 높임의 의도가 있을 때는 플러스, 낮춤의 의도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말을 더 상세히 해주지 않았다는 거를 뒤늦게 이의제기 기간에 학생들이 따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서울시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사실은 깔끔하게 문항 오류를 인정했으면 말이 됩니다. 아,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류입니다. 라고 했으면 맞아요. 근데 이번에 만나다 복수 정답도 있었고 사실 그건 복정이 아니에요. 답안 우선권을 생각했을 때는 만나다로 답안이 변경됐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로 이의제기 영상을 저만 유일하게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가답안에 맞춰서 답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들 소신껏 나름의 소신으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제가 이 문제의 조건이 누락됐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해설 때 왜 얘기 안 했냐고? 자, 이거는 조건이 누락돼도 상대 높임의 의도나 낮춤의 의도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기존의 지방직 출제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낸 것이구나 라고 추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추론은 서울시가 그간 많이 시켜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그랬는데 서울시가 자, 우리들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 우제전법, 한국사회 우제전법의 사태에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간 이의제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아주 받아들여준 건 좋은데 결정의 방식이 만나다는 복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답안 변경이다. 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만나다는 답안 변경, 이 문제는 문항 오류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죠. 하지만 이제 서울시가 답안 변경을 할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한 거냐면 우리 실수했어. 원래 1번을 의도로 한 거야. 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사실 수험생들이 화를 낼 건 각 회사의 뭐 일타들이 다 틀렸네. 가답안에 맞춰서 해설하는 쓰레기들이네. 이럴 게 아니라 서울시에 화를 내셔야죠. 각 사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1번들이 저 포함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틀렸을까요? 아니죠. 저희 쪽에는 합격생 검토진이 없나요? 저희도 있죠. 그쵸? 그분들이 문항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를 하듯이 저희도 나라가 문제를 내지만 해설을 쓸 때 합격생들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합격생도 사실은 이 문제의 답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 나왔던 2번 정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합격생들은. 이유. 1번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이 설마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문제를 냈겠어? 모두 다 상대 높임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 높임만 가지고 답안이 떨어지게 그렇게 문제를 냈겠어?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직 기출문제 감안해서 지방직대로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지만 서울시가 뭐 한두 번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높임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야 라고 회의 결과 나왔고 그래서 저도 가답안과 의견을 같이 해서 답안 해설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지금 서울시가 실수를 했던 척을 하고 있는데 자 1번으로 만약에 답안을 냈다. 서울시가. 그러면 제가 1번에 맞게 답안을 냈을까? 저는 그럼 처음 해설했을 때부터 문제 엄청 욕했을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모든 문장에 높임법이 있는데 상대 높임이 품화를 왜 때려? 조건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답안이 1번이라고 말은 했겠지만 서울시참 문제 출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서울시 출제 과정과 그리고 출제된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날 세워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답안이 2번이었기 때문에 좋아, 뭐 지방직 기출을 기반으로 그리고 구간 수능 쪽에서의 출제를 기반으로 상대 높임은 대부분 높임의 의도로 판단하니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1번을 골라서 2번 답안 변경으로 구제되신 분들 그래서 붙으셨으면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하지만 붙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지금 나머지 2번 고른 친구들이 왜 틀렸는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정도 지식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뭐 커뮤나 이런 데에서 당연히 1번 아니야? 2번 고른 게 바보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혹은 아니면 말로 2번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고르시고 지금 마음이 쓰신 분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던 선생님들이 잘못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못 붙었다면 뭐 강사들이 왜 가답안에서 다 정답 변경될 걸 미리 몰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곧 또 서울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강사들한테 비판할 거에 절반만 서울시를 비판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문제가 깨끗해집니다. 네. 그리고 저처럼 그쵸?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강사들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실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호 때문에 이 정답 변경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행소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험에 지장이 될까봐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답안 변경에 대해서 그죠? 이 답안 뭐 서울시 의도는 이랬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거지. 그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를 비판하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 서울시를 비판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어보실 것 같은데 행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문제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문제고 제가 만나다도 찍을 때 조목조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의제기 힘을 보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정 받았잖아요. 복정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답안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한 번 결정된 건 우대전법 사태를 봐도 알지만 항소까지 가요.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피해가 더 커져요. 그래서 행소까지 못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드러내놓고 화들을 내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랑 지방직 날짜도 같아졌는데, 그쵸? 서울시가 더 우수한 인재들을 뽑겠다고 이렇게 시험을 따로 내고 있으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겠다는 문제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독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추론력이나 아니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울시는 왜 계속해서 검증이 덜 된 방식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사전에 없는 단어 이번에는 논란 단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치사한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자꾸 내서 수험생들이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지엽적인 문법이나 어문 규정 그리고 지식국어 이런 것들로 수험생을 힘들게 하는 게 맞는지 진짜 서울시 출제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생 검토 좋죠. 근데 합격생 검토 전에 국립국어원과 표준국어 대사전 정도 찾아보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다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예시 단어였죠. 그쵸? 자, 이 문제 지방직 문제와 유형이 같다는 것 정도는 출제자들이 인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방직에서 왜 조건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줬는지 고찰도 서울시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직의 출제를 기반으로 판단하셨던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이 문제를 잊으세요. 이 문제를 잊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나쁜 문제고 정말 질이 낮은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체 뭐예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 해놓고 성별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성별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별 플러스다 라고 보라는 게 1번이고요. 자, 사람은 모두 다 성별이 있는데? 설마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는 거야? 다 성별이 있잖아.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고 해? 라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쵸? 좀 더 깊이 생각한 친구들이 혹시 그러면 성별 플러스가 남자를 뜻하나? 성별 마이너스는 여자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게끔 했던, 그래서 2번을 고르게끔 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오판은 문제가 불러일으킨 것이지 수험생들의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은 답안 정정 영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영상입니다.